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어제도 어제가 그제인가 녹음했구나. 어제는 우리 이리온 브로커들 많이 올라가는 날이어서 저희가 녹음을 안 하고 있고, 화목은 되도록이면 녹음이 그 이리온 브로커 라이브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월수금 정도 하고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이게 저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테이퍼링 언급이 돼 있을 거라고는. 근데 이게 당장 악재란 얘기는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10월 FOMC에서 그 자산 매입 관련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용 최대 고용 달성이라든지 물가 그 목표치에 달성하는데 진전을 보일 때까지 자산 매입은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걸 달성하고 나면은 사실상 테이퍼링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언급을 할 수는 있다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의 단어가 2020년 의사록에 처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1월 달에 들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발언이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12월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된 점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블루 웨이브가 됐잖아요. 가시화 됐고 미국제 장기물은 확실히 힘이 붙은 게 미국 아까 염동찬 연구원 거기도 나오지만 미국제 30년물이랑 그 스프레드 5년 스프레드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확대됐더라고. 계속 스프레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저 주가가 달려온 거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약간 선반영되어 온 거기 때문에 좋아져서 더 간다보다 좋아졌을 때 과연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당연히 뭐가 나올 거 같냐면 지금 거의 얼마 사고 있죠? 연준에서 1,200억 달러씩 1,200 정도 사주죠. 거기에 보면은 국채 사주고 MBS 사주지. 근데 그거는 늘지 않을 거 아니야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 FOMC에서 이제 확인이 조금 명확히 된 부분들은 향후에 그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의 규모 있잖아요. 월간 1,200억 달러를 해주는 것 자체에 대한 규모는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이 조금 명확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장기물을 좀 더 매입해주는 방식의 선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00억 달러, 월간 1,200억 달러씩 매입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줄여나가는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이지 추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조금 이제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12월 FOMC 이제 당시에는 사실상 그냥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재확인된 회의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바였는데 실제로 의사라고 열어보니까 좀 이러한 요인들,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경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1월, 2월 있을 FOMC에서 조금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 의사록을 좀 제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한 점은 제가 여기엔 안 넣어놨지만 이제 약간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4일 같은 경우에 애틀란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가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되고 경제가 회복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에 더해서 시카고 연은 찰스 에반스 총재 역시도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테이퍼링 할 수 있고 나빠지면 뭐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 두 분이 올해부터 투표권을 갖는 위원이시거든요.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향후에 있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시기나 언제 테이퍼링을 좀 할 거라는지에 약간 논의도 조금씩은 이제 되지 않을까, 한 하반기나 좀 상반기 이후부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미국 역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제 영업 제한이라든지 뭐 거리두기 조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 회복이 조금 느려지고 있고 소비 역시도 개선되던 흐름에서 조금 그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당장 뭔가 긴축의 스탠스라든지 완화적인 스탠스를 걷어들이는 방식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향후에 올해 하반기 말쯤에 이러한 것들이 진짜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이것들을 좀 먼저 조금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당장 과거에 뭐 테이퍼링 언급돼서 주가 총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네. 금리가 더 오르겠구나. 맞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장기물이 생각보다 6, 70년이 더 오르겠구나. 네. 이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다음 문제고 네. 저한테 12월 FOMC에서 다들 일드 커브 컨트롤 나온다고 했던 때예요. 사실 기억해보시면. 맞아요. WCR 것이다 해줄 것 했는데 같다. 사실 논의됐던 주제는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테이퍼링 그리고 까봤더니 ISN 제조식 같은 게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왔잖아요. 났고요. 그러니까 여기 왔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이유를 안 거지. 주가 왜 올라왔냐?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바이코를 외쳤을 때 작년에 핵심은 정상화에 다가섰을 때가 고민이다라는 계속 말해왔는데 그게 결국 금리에서 반응이 올 거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미국 70년이 왜 갑자기 1%를 넘어가지? 뭐 사람들은 다 블루웨이브 때문이다 하고 있지만 사실 12월에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거지. 얘네들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탠스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의도가 좀 많이 다분히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 2명의 위원 정도만 해도 이제 장기물 매입 비중을 늘리는 쪽은 그쪽은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스탠스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뭔가 시사점이라든지 가능성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생각보다 기존의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보네라는 좀 의도를 좀 파악했던 의사록이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좋아져야 이거 테이퍼링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좋아지면 하겠다. 근데 그 얘기인데 네. 사람들이 뭐 그때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 이미 이게 잠깐만 시장의 반응을 떠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저희 FOMC에서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하지 않았지만 의사록에서 확인이 되고 뭐 언제부터 뭐 이렇게 시사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처럼 이후에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아 이번 12월 FOMC에서 조금 시사를 했구나 약간 이런 식의 확인을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지 뭐 이게 당장 뭐 시장에 미친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도 확인되면 동시에 네. 유동성의 어떤 피크아웃의 가능성도 충분히 오래 가능하다는 걸 좀 저는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근데 조금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은 또 크리스 에반스 총재가 이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늘 새벽에 본 건데,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금리 인상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멘트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는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이 사실상 지속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조금 우세한데 장기물 금리들이 이렇게 튀고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래도 연준이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는 건 그래도 좀 막아주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시장에 던져줘야죠. 그거 안 막아주면 시장 네.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아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당분간 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를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좀 놔두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앞서 반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계속 24년이나 가야 한다는 거는 다 24년 지나가야 했다고 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좀 조금씩 그래도 약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 무엇보다 뭐 다 떠나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정말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거라면 여러 가지 또 마이너스 부분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맞죠. 네, 이거예요. 아, 얘들 12월부터 생각을 했구나. 어제 ISN 우리가 이번 주 ISN 제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업까지. 원래 하락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그게 도대체 뭐냐 했는데 사실 상승했더라고요. 얘들은 느끼고 있었던 거에 더 다른 데이터를 보고서 지금 그만큼 빨라서 주가가 올라왔네요. 근데 이제 네. 그렇다면 정상화에 다가섰을 때에 대한 고민? 이것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어서 오늘 이거는 데이터 좀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연은 구성도 좀 오늘 잠깐 얘기했는데 자료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